어떻게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가 방송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은 이때 등급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국어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등급부터 9등급. 구독, 좋아요. 요 등급 때는 말이죠. 남들이 할 때 해야 할 것들을 안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국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독서 할 때가 아니다. 비문학 공부도 하지 말고 실전에서도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택 과목이랑 문학에만 올인해서 성과를 봐야 돼요. 성과를 봐서 딱 요런 느낌. 여기도 써놨는데 이걸 공부하니까 이건 되네? 라는 걸 느끼게끔 공부하시고요. 6월을 딱 그런 시험의 장으로 삼으셔야 돼요. 비문학은 해도 안 되네를 느끼기 쉽단 말이죠. 하나 안 하나 현실적으로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비문학 안 해서 결국 수능 망하는 거 아닌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은 다음에 비문학은 이후에 하시면 되고요. 일단 비문학 하지 마세요. 안 한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안 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안 했으니까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부분에서 성과를 얻는 것. 그걸 목표로 삼아서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제풀이 순서 선택 과목 먼저 푸시고요. 문학을 푼 후에 독서를 푸는데 딱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맞힐 수 있는 것들을 맞힌다. 공부한 것들에서 최대한 맞춰본다. 어차피 독서는 한 지문 이상 버린다. 한 지문 이상 버리는 건 상황에 맞게 하되 한 지문은 약속하고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읽지도 않는다. 최악은요 여러분 시간을 쓰고 틀리는 거거든요. 시간을 쓰고 틀리는 거는 최악을 막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 거죠. 무조건 틀리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20%의 확률은 분명히 있잖아요. 다 한 번으로 찍든 뭘로 찍든 간에 정해놓은 방식대로 그냥 찍으세요. 읽거나 풀지 마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문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남들은 다 이전에 했던 것들이거든요. 개념의 나비 효과. 인강 보는 거죠. EBS 무료 인강이고 책 만 얼마 합니다. 그거 사서 보는 거고 또 하나 수능 특강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강의까지 들으세요. 자기가 보고 있는 인강에서 EBS 정리를 해준다면 그걸 보시고요. 아니면 학원에서 해준다? 그럼 학원 거 다시 보고요. 또 아니면 EBS에서 해주는 그런 강의라도 보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이게 있겠죠?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요거와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연계빨에 최대한 목숨을 걸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건 연계로 문학을 해결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연계 공부를 한 작품이 나왔을 때 마치기 위한 하니까 되네를 느끼기 위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 문제풀이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매산문을 해라. 다른 교재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유명한 그 매산문을 사서 정말 교재에서 시키는 대로 풀고 오답하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화법과 장문을 선택했다면 시간 지켜주세요. 이게 많이들 착각하는 게 지금 새롭게 전략을 세워서 무언가를 바꿔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효율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무조건 양이에요. 양과 습관이 우선이거든요. 이 습관을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효율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양들을 이렇게 치환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양이 없다면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화법과 장문은 적어도 요 시간에 딱 요거 한 세트 풀고 오답하고 요거라도 지켜주세요. 풀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 풀고 뭘 얻어야 된다, 필요 없어요.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푸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풀고 오답노트 해서 경험을 쌓아가세요.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면 개념 인강을 들으세요. 돈 쓰셔야 돼요. 만약에 개념 인강 들을 게 없다 그러면 제 채널에도 꽤나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모두를 위한 문법 개념 강의인가? 전범이 다 올라와 있는 거 있거든요. 메가스터디에서 신동철 선생님이 해주신 거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언어와 매체에 해당하는 그 진도를 다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간 부분만 공부를 다 한 그 영역 어차피 하나의 영역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의문의 변동 하나, 형태소와 단어 파트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파트 마친다. 공부한 파트에 도전한다. 공부 안 한 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찍으세요. 공부 안 한 파트는 읽지도 말고 찍으세요. 걔도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읽지도 말고 찍은 다음에 뭐는 열심히 풀어줘야 될까요? 매체 부분은 목숨 걸고 6문제 다 맞힌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거죠. 요렇게 7등급부터 9등급인 친구들은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4등급에서 6등급인 친구들 목표 점수를 딱 이걸로 잡아야 돼요. 아까는 목표 점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공부하니까 이게 되네 라는 걸 느끼는 게 목표였다면 목표 점수를 잡고 가는 거죠. 시험장에서의 행동 뭐냐면 목표 점수가 80점인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돼요. 비문학 보기 문제를 다 찍으세요. 비문학 혹은 독서죠.
찍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얘도 역시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푼거나 찍은거나 어차피 정답 맞힐 확률이 비슷할 수도 있으니 찍으면서 기도해본다. 미리 찍을 번호를 정해놓으셔도 좋습니다. 시험지 받자마자 얘만 미리 다 번호를 써놔도 돼요. 절대 읽고 풀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쓰지 마세요. 문제풀이 순서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요. 문학, 독서 이렇게 푸세요. 다른 영상에 제가 추천드린 순서랑 다르죠. 이건 뭐에 어떤 또 기대를 걸어보는 거냐면 그냥 쉬운 거부터 푸는 거에 이득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쉬운 거부터 푸는 게 익숙할 거니까 그 익숙함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근데 아마 4등급에서 6등급 친구들 중에 요 4등급에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80점이나 좀 가까운 친구들은 최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 순서가 좋을 거예요. 선택 과목 먼저, 그 다음 독서를 풀고, 그 다음 문학이요. 왜 이렇게 푸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 남은 시간과 여유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남은 시간이 많을 때 독서를 푼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을 때 독서를 푼다. 뭐가 더 여유 있게 잘 안 읽히는 그런 독서들을 읽어낼 수 있는가. 요거에 따른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은 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오히려 덜 생각하게 되잖아요. 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정답 확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요 순서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요거 써보실만 하죠. 뭐 선택입니다. 그 밑에 문학은 아까랑 달라요. EBS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 풀이에 목숨을 거세요. 작품 공부보다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기출문제 풀고 오답을 정리하는 거죠. 기출문제 풀이 교재는 뭐 매산문이어도 좋고 뭐여도 좋아요. EBS는 하고 있는 걸 멈추지 말되 추가적으로 EBS에 기대를 걸진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문학 문제풀이를 하고 오답 정리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표현법 문제랑 나머지 문제가 다릅니다. 이 나머지 문제는 보통 다른 영상에서 제가 내용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표현법 문제는 선택지 5개의 근거를 다 찾으세요. 정답에 해당하는 것, 즉 적절한 건 지문에 그 근거가 있겠죠? 아, 이게 있으니까 되는구나. 이 근거라는 건 뭐뭐가 있을 때 해당 선택지에 개념어 있잖아요. 개념어가 적절한 게 된다 라는 게 딱 그 근거예요. 그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정답이 아닌 선택지에 해당하는 그 4개 혹은 뭐 4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엔 있고 나엔 없어서 정답이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라면 가에 근거가 있겠죠. 근거는 최대한 있는 대로 찾되 없다면 개념어 책을 따로 준비해 두시고 그 개념어 책에서 예시로서의 근거를 찾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표현법이 있으면 그거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거의 근거 내지 기준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표현법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학습도 되면 좋지만 거기까지 그냥 수업 없이 여러분들이 혼자 해내라 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은 딱 요 정도일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5개의 근거를 다 찾아 놓으세요. 다. 개념어 공부 한 적 있으니까 난 또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개념어 공부를 한 건 일단 전 단계의 공부를 하신 거라면 그 이후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 이런 식의 개념어 공부가 될 겁니다.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내용에 해당하는 건 또 둘로 나뉘잖아요. 적절한 건 묻는 문제, 일반적인 오답부터 하세요. 틀린 이유 쓰고요. 오답이 오답인 이유, 정답이 아닌 선택지들 다 지우면서 근거들 찾아 놓으시고요.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것들은 다 해설지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틀린 이유가 중요하죠. 이 틀린 이유는 잘못된 답을 고른 과정을 생각을 추적해서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잘못된 답을 고른 과정에 뭐가 있을 거냐면 선택지부터 보고 끼워 맞췄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적절한 거 찾는 문제는 무조건 답을 먼저 만들고 선택지를 나중에 봐야 한다. 선택지부터 보게 되면 선택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오더노트를 쓰다 보면 대부분 요런 이유로 다 몰릴 거예요. 선택지부터 보고 끼워 맞췄네, 그래서 틀렸어 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적절한 거 푸는 문제는 좀 다르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게 좀 더 학습될 수도 있겠죠. 그 밑에 적절하지 않은 건 묻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중 무엇 때문에 답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세요. 봐봐요. 5번은 기타로 해놨는데 기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1, 2, 3, 4를 먼저, 기타 같아도 1, 2, 3, 4로 끼워 넣을 순 없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1번 대략적인 주제랑 아예 반대되는 내용이 답이다. 적절하지 않네.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대략적인 주제랑 아예 반대여서. 그러면 요걸 써놓으세요. 그리고 선택지에서는 긍정이라고 했는데 윗글에서는 부정이더라. 긍정 부정의 의미로 반대가 나왔다. 그럼 또 요걸 써놓는 거죠. 선택지 앞이랑 뒤가 아예 서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더라. 그럼 또 3번을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보기 문제인데 보기의 내용과 아예 반대되는 방향을 제시했어. 처음엔 몰랐는데 문제를 풀고 다시 오답을 하다 보니까 보기의 방향성을 다시 정리했더니 아예 반대더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면 1, 2, 3, 4 중에 하나로 무조건 써놓으세요. 오더노트를 하다 보면 기타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면 1, 2, 3, 4 중에 하나로 결론 나지는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이걸 하면서 뭘 느끼면 좋은가? 아, 문학 문제 풀이할 땐 요 1, 2, 3, 4의 기준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구나. 그냥 기타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풀었던 문제들을 이젠 조금 더 질서 있게 조금 더 큰 틀에서 문제풀이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는 그런 오더노트를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1, 2, 3, 4 먼저 써보고 그게 아니면 청 아니야 이건 죽어도 아닌 것 같아 그럴 땐 기타 해서 왜 이게 답인지를 써놓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 뭐 자세한 이런 오더노트 안 해도 돼요. 되게 큰 틀에서의 문제풀이로 자꾸 시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BS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모르는 작품 나와도 풀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문학 문제풀이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독서. 아직 80점이 목표인 사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예 보기 문제를 빼고 연습을 하세요. 애초에 보기 문제는 언제 하나요? 80점이 됐을 때. 지문을 읽을 땐 문단별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서 푸세요. 애초에 그렇게 풀라는 거죠. 또 다른 영상에서 메모하면서 푸는 거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린 바 있는데 그거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전체 내용일치 문제. 보통 첫 번째 거라 두 번째 문제죠. 각 선택지의 근거를 모두 찾으세요. 지문 안에서.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뭐냐면 면 문단과 그 문제가 연결되는지만 표시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이후 오답노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보기 문제는 추가적인 오답노트가 좀 자세하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지문 전체의 흐름을 다 이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기 문제가 아니라면 뭐 16번 문제가 있다. 그럼 지문의 특정 문단과 이 문제가 연관이 있을 거거든요. 깊은 관련성이. 그럼 그 짝지어 놓는 거. 그런 시각을 먼저 갖자는 거죠. 얘는 전체에 해당하는 걸 모를 테니까 전체에 흩뿌려져 있을 테니 하나씩 근거를 찾는 거고요. 요렇게. 근데 나머지 문제는 분명 특정 문단과 깊은 관련성이 메인으로 있을 겁니다. 그 깊은 관련성 있는 문단과 짝 지어놓는 거죠. 그러면 시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엔 보기 문제에 도전하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 받아들임, 정리, 이후에 또 사고력까지 필요해요. 다음 단계, 다음 레벨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레벨의 문제까지 욕심내지 마시고요. 보기 문제는 풀지 말고 찍으세요. 그 이후에 이제 풀 기회가 생기면, 풀 자격을 획득하면 그때 이제 푸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오답노트는 똑같이 뭐 진행하시면 되겠죠? 선택 과목 똑같아요. 앞에 7등급에서 9등급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습관 형성, 양 지키기 무조건 중요해요. 이걸 먼저 해야 선택 과목 먼저 푸는 느낌을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유형별 전략 수립 맨날 반복되는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반복되지 않아도 분명히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훑어보고 유형을 인지한다. 인지한 다음에 풀이 전략을 수립한다. 전략에 따라 푼다. 그런 다음에 틀리면 내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게 되는 거지. 자꾸 이 오답노트를 할 때 너무 내용적인 거에 이끌려가지 마라. 방법 수정과 관련한 오답노트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 하는 내용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언어와 매체 아직도 개념 인강을 들어야 되고요. 문제풀이보다 무조건 개념 공부가 먼저일 겁니다. 단원이 다 끝났다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개념 인강으로 그 단원을 끝내는 느낌? 단원을 끝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아요. 5문제가 나오잖아요. 35번부터 쭉 5문제가 나올 텐데 내가 공부 끝낸 단원만 푸세요. 실전에서도. 공부를 안 끝냈어. 그러면 그래도 읽고 풀어볼까? 하지 마세요. 언어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표준 점수상에서 이득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공부 안 한 단원이면 난 아직은 이게 아니니까 찍고 시간상의 이득이라도 보겠어. 찍고 넘어가세요. 단 실전에서 매체는 목숨 걸고 푸셔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1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하던 대로 하세요. 물론 1등급이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거나 뭐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해.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문제풀이 순서. 제가 추천하는 거니까 나름 이렇게 말할게요. 고정이다. 이걸 바꾸면 여러분 이유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쉬운 거 먼저 푼다. 쉬운 거 먼저 풀어서 이득이 뭔데요? 최고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거 먼저 푼다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남은 시간과 여유 사이의 관계라고. 남은 시간이 많을 때 독서를 푸셔야 돼요. 그럼 독서를 제일 먼저 풀면 되잖아.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독서부터 괜히 풀었다가 집중 안 되는 상태에서 괜히 멘붕을 맛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패하는 거거든요. 독서는 중간에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선택 과목으로 워밍업하고 독서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펼치세요. 그러나 문학은 남은 시간 안에 처리. 요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2, 3등급인데 3등급인 경우엔 아직 보기 문제를 다 풀 자격은 없어요.
보기 문제 중에 제일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 그냥 킬러 문제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지문의 보기 문제는 보내줄 줄 아셔야 됩니다. 보내줄 때는 찍고 넘기기, 풀다 보내주는 거 말고 찍고 넘기기 기억해 주세요. 이제 드디어 할 자격이 생겼죠. 시간관리 연습에 대해서. 그럼 이거보다 낮은 등급은 시간관리 연습을 안 하나요? 시간관리가 되게끔 방법이 세팅되어 있었죠. 보기 문제를 안 풀고 다 찍었잖아요. 그냥 찍고 넘기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관리에서 좀 더 자유로웠다면 얘는 다 풀 거니까 시간관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설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최근에 EBS에서 모의고사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이 EBS에서 나온 모의고사랑 수능 특강에서 그 선별 문제집해서 좀 가격이 저렴하게 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거 제가 구입해서 보고 리뷰식으로 영상 한 번 더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사설 모의고사가 없다면 EBS 모의고사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이전 양식이긴 하지만 이전 양식에 사설 모의고사들이 모여있는 책이 있는데 시뮬 모의고사에서 사설 모의고사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사설 모의고사보다 전에 물론 이건 기출 분석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좀 덜 푼 친구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지만 안 푼 평가원이 있다면 그걸로 가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안 푼 교육청이 있다면 걔가 우선시 되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 생각하시다가 사설이 증 없어? 그럼 EBS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가 양식 맞춰져 있어서 더 좋은데 그것조차 좀 그래 별로야. 그럼 시뮬 모의고사에 사설 모의고사들이 모여있는 그 버전이 있는데 그걸 또 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 푼 평가원이나 교육청을 풀고 싶어. 근데 양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마더텅으로 풀어도 요즘 다 양식 맞춰져서 나오던데요. 최근 교재 가지고 기출문제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시간관리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선택 과목 다 풀고 시계를 보세요. 실전에서. 기준 시간을 잡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을 체크하는 거죠. 계속 하나의 영역별로 무언가 시간 운영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 부족이 감지되면 독서에서 보기 문제를 버리는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걸로 시간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를 다 풀고 남은 시간에 문학을 처리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문학을 꽤나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대략적인 시간 운용 예시, 이건 기준 시간이지 무조건 이 시간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12분의 풀기 생각보다 굉장히 빡세요. 근데 이걸 목표로 연습을 하시고 실전에서도 얘를 기준으로 문제풀이 시간을 운용해 주신다면 아마 시간 관리에서 꽤나 이득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문학 기출문제 풀고 오답 정리 똑같은데 요 부분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할게요. EBS에 목매지 마세요. 하고 있는 건 계속하되 새롭게 시작하지 마시라고요. 기대를 크게 걸지 마세요. 문학 문제풀이를 하고 오답 정리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표현법 문제랑 나머지 문제가 다릅니다. 요 나머지 문제는 보통 다른 영상에서 제가 내용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표현법 문제는 선택지 5개의 근거를 다 찾으세요. 정답에 해당하는 것, 즉 적절한 건 지문에 그 근거가 있겠죠? 아, 이게 있으니까 되는구나. 이 근거라는 건 뭐뭐가 있을 때 해당 선택지에 개념어 있잖아요. 개념어가 적절한 게 된다 라는 게 딱 그 근거예요. 그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정답이 아닌 선택지에 해당하는 그 4개 혹은 뭐 4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엔 있고 나엔 없어서 정답이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라면 가에 근거가 있겠죠. 근거는 최대한 있는 대로 찾되 없다면 개념어 책을 따로 준비해 두시고 그 개념어 책에서 예시로서의 근거를 찾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표현법이 있으면 그거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거의 근거 내지 기준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표현법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학습도 되면 좋지만 거기까지 그냥 수업 없이 여러분들이 혼자 해내라 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은 딱 요 정도일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5개의 근거를 다 찾아 놓으세요. 다. 개념어 공부 한 적 있으니까 난 또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개념어 공부를 한 건 일단 전 단계의 공부를 하신 거라면 그 이후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 이런 식의 개념어 공부가 될 겁니다.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내용에 해당하는 건 또 둘로 나뉘잖아요. 적절한 건 묻는 문제, 일반적인 오답부터 하세요. 틀린 이유 쓰고요. 오답이 오답인 이유, 정답이 아닌 선택지들 다 지우면서 근거들 찾아 놓으시고요.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것들은 다 해설지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틀린 이유가 중요하죠. 이 틀린 이유는 잘못된 답을 고른 과정을 생각을 추적해서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잘못된 답을 고른 과정에 뭐가 있을 거냐면 선택지부터 보고 끼워 맞췄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적절한 거 찾는 문제는 무조건 답을 먼저 만들고 선택지를 나중에 봐야 한다. 선택지부터 보게 되면 선택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오더노트를 쓰다 보면 대부분 요런 이유로 다 몰릴 거예요. 선택지부터 보고 끼워 맞췄네. 그래서 틀렸어. 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적절한 거 푸는 문제는 좀 다르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게 좀 더 학습될 수도 있겠죠. 그 밑에 적절하지 않은 건 묻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중 무엇 때문에 답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세요. 봐봐요.
5번은 기타로 해놨는데 기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1, 2, 3, 4를 먼저. 기타 같아도 1, 2, 3, 4로 끼워 넣을 순 없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1번 대략적인 주제랑 아예 반대되는 내용이 답이다. 적절하지 않네.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대략적인 주제랑 아예 반대여서. 그러면 요걸 써놓으세요. 그리고 선택지에서는 긍정이라고 했는데 윗글에서는 부정이더라. 긍정 부정의 의미로 반대가 나왔다. 그럼 또 요걸 써놓는 거죠. 선택지 앞이랑 뒤가 아예 서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더라. 그럼 또 3번을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보기 문제인데 보기의 내용과 아예 반대되는 방향을 제시했어. 처음엔 몰랐는데 문제를 풀고 다시 오답을 하다 보니까 보기의 방향성을 다시 정리했더니 아예 반대더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면 1, 2, 3, 4 중에 하나로 무조건 써놓으세요. 오동트를 하다 보면 기타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면 1, 2, 3, 4 중에 하나로 결론 나지는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이걸 하면서 뭘 느끼면 좋은가? 아, 문학 문제 풀이할 땐 요 1, 2, 3, 4의 기준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구나. 그냥 기타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풀었던 문제들을 이젠 조금 더 질서 있게 조금 더 큰 틀에서 문제풀이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는 그런 오더노트를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1, 2, 3, 4 먼저 써보고 그게 아니면 청 아니야. 이건 죽어도 아닌 것 같아. 그럴 땐 기타 해서 왜 이게 답인지를 써놓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 뭐 자세한 이런 오버노트 안 해도 돼요. 되게 큰 틀에서의 문제풀이로 자꾸 시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BS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모르는 작품 나와도 풀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문학 문제풀이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서, 지문을 읽을 때요 여러분 문단별이 중요합니다. 지문 전체의 뭐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 문제가 안 풀려요. 문단별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서 풀어야 돼요. 이 정리는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된다고 했었죠? 머리로 다 되면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머리로 다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손으로라도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머리와 손, 머리가 안 되는 만큼 손으로 쓴다. 이 느낌이에요. 손으로 쓸 땐 당연히 요약적으로 쓰겠죠? 요약이란 뭐죠? 나의 말로 줄여서 하는 거고요. 빠뜨리는 건 없이 해야 됩니다. 풀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구조에 대한 표시 및 파악이 필요해요. 전체 구조랑 문단 내부 구조. 다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와 해결 PS 구조라고 하죠. 질문과 답변 Q&A 구조라고 합니다. 비교와 대조인데 이게 문단별로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경우 이건 전체의 비교 대조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이 나와도 어차피 이전의 학자랑 이후의 학자를 비교 대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조에 다 들어갈 거니까 요 세 가지 중에 뭐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 우리는 어떤 독해 전략을 가졌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구조로서 파악을 하고요. 각 문단의 내용이 또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문단 내부 구조 중에 제일 많은 건 비교 대조랑 과정이에요. 비교와 대조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다. 그거에 따라 난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됐지. 얘와 이제 문단별 내용 정리랑 관련이 깊어지겠죠. 정의의 나열, 뭐는 뭐다. 이것들이 쭉 나열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정의가 어떻게 제시되죠? 뭐는 뭐를 의미한다가 아니라 뭐뭐하는 무엇. 꾸미는 말로 정의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정의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으니 정의의 나열이 돼 있으면 내가 아는 생각이 아니라 지문에 정의되어 있는 그대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그것들을 또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또 그냥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 이 원인의 관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인과관계가 나올 수도 있으니 걔는 또 걔대로 정리가 또 이루어져야 하겠죠. 개념과 사례는 뭔데 뭐를 말한다라고 어렵게 말한 다음에 예시를 들어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럼 개념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례에서 또 한번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봐야 되며 또 사례에서 이해를 다 한 다음에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아 그렇구나 라는 식의 어떤 이해 과정이 필요하고 정리 과정이 필요한데 또 그거에 맞춰서 또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거니까 또 이런 파악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전체 내용일치 문제는 선택지의 근거들이 다 지문에 뿌려져 있을 거니까 그거에 따라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또 문단, 특정 문단과 이 문제가 대표적인 짝짓기가 될 거라고요. 그것들에 대해 내용 살핌이 필요하다. 이후에 일반적인 오답노트를 해주셔라. 그럼 독서에 대한 공부가 될 것이다. 독서는 뭘로 공부해야 되나? 아까 말했듯이 기출문제 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수능특강 독서 가지고 해도 되고요. 뭐든 매일 두 지문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지문씩 하면 안 되나요? 되겠죠. 근데 최소 두 지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모든 건 실전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어떤 훈련 이런 느낌이 계속 돼야 돼요. 이런 걸 모두 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라고 했죠? 선택 과목 먼저 풀고 독서 풀고 문학 풀 건데 그 독서를 풀 때 다 풀어야 되니까 보기까지 다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문 전체 구조까지 바라보는 이유가 이것까지 알아야 보기 문제 풀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문학 문제는 계속 간단하게 풀기 위해 이런 대략적인 내용 가지고 오답노트 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고요. 전체 그 시험장에서 우린 어떤 운용을 하고 어떤 전략들이 펼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거에 맞게 계속 연습을 해주시는 그거에 맞게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공부를 6월까지 해주시면, 그리고 그 준비하는 걸 시험하는 느낌으로 6월 평가원에 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6월 평가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도 도움되는 영상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